취해라! 그래야만 버틸 수 있다. 헬로 동지들! 방송작가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술기운의 작가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헬모였습니다. 술기운의 작가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막내 작가입니다. 업무 위탁계약서를 받았는데 위탁계약서가 뭔가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네. 위탁계약서라는 거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계약서 쓰지 않으니까 사실 계약서 네. 종류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문제도 있고. 네. 근데 문체부에서 이제 방송 분야 표준 계약서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네. 보면은 방송 작가의 경우 세 가지 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 네. 다른 하나는 이제 표준 업무 위탁계약서, 네. 마지막에 지필 표준 계약서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서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이게 내용을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니까 약간 이제 저의 그 노조원으로서의 감각으로는 이거 짱 좋은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표준 업무 위탁계약서는 업무를 맡기는 계약이다라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체결했던 그 도급계약서나 이 하청계약서 비슷한 느낌이 좀 냄새가 나고 이건 약간 나쁜 것 같고 그리고 지필 표준계약서 요거는 지필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 약간 드라마 작가님들 것 같다. 약간 그 느낌인데 위탁계약서는 이제 그 업무를 했을 때 이제 갑과 을이 네. 서로 이제 자율성이 굉장히 보장이 된다. 그래서 각자의 도급이니까. 그쵸. 네. 당신은 막내 작가지만 당신은 사업자니까 맞죠. 자신의 당신의 그 자율성을 계약서상으로는 보장해 줍니다. 내가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굉장히 동등하게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거기서 지휘 감독은 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일을 이거 해 이렇게 네. 시키지 않는 거죠. 그게 막내 작가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막내 작가 사실은 막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시키면 네. 다 하는 약간 그런 건데 그렇죠. 이렇게 위탁 계약서를 쓰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최근에 뭐 일명 막내 작가를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쵸. 심지어는 일을 안 시켜주면 불안하잖아요. 어머나. 맞습니다.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거는 이제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자기네 책임 소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내가 노동자로 계약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업무 위탁계약서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내 작가나 수습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배워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누군가가 업무 지시를 내려주고 뭔가 잘못됐을 때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작가로 성장하는 기본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약은 사장님으로 계약을 하겠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면 좀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어떤 해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준비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내 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위탁 계약서 대신에 이제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라고 저희 노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작년에 네네네. 국정감사에서도 이정미 의원님과 같이 막내 작가의 지금 업무가 어떤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네. 실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네. 그거를 주장했었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노동자성이죠, 이제. 그렇죠. 올려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작사 사정에 따라서 야근이 있다고 구인 광고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이 있다고 해서 야근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이렇게 버젓이 우리는 공짜야근 시키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작가 문제가 직원 범죄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는 약간 아니 KBS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돈도 안 주고 일 시키는 게 직원 범죄에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것으로 지금 변명이 됩니까?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작가들이 과연 프리랜서냐? 여기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동형 일본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성이 상당히 있다. 막내 작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언론노조와 KBS, MBC, EBS에서 저희 선별 교섭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하고 우리가 선별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실 위탁계약서를 쓰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네. 저는 헤어 디자이너인데 네. 저는 학원 강사인데 우리 원장님이 위탁계약서 쓰는데 저 노동자 아닌가요? 이런 식의 물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사실은 위탁계약서의 우리뿐만이 경우는 아니고. 네, 이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민사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요. 네. 그때 위탁계약서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건 민사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노동자성이 있는 노동자라고 했을 때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건데 방송작가가 근로계약 체결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시 산하 TBS의 최초로 막내, 서브, 메인 다 원하는 작가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약 2년쯤 전에 재단 전환과 맞물려서 그런 식의 정책을 내놨었고 굉장히 실험적이고 놀라운 정책이었어요. 당시 이 근로계약 체결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친구들은 역시나 막내 작가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근로계약 체결하기 전에 막내 작가들은 한 1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받고 또 처우 개선 수당이라고 해서 식비조의 돈을 더 받게 됐어요. 실제로 월 수령액이 거의 240만 원 세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받는 돈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하나는 이제 출퇴근 혹은 시간의 근무, 휴가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작가들에게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작가들이 이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아닌 것 같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나의 워라밸에도 좋고 그리고 일과 쉼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이런 생각들을 특히나 젊은 저연차 작가들이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뭐 프리랜스가 나한테 더 잘 맞는다고 하면 그런 어떤 계약 형태로 하면 되고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계약을 하면 되고 이런 선택의 폭이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TBS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네. 최근에 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네. 프리랜서의 경우 시간 자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원히 일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간 빈곤, 그러니까 자신의 기본적인 일을 해결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여유롭다라는 자유롭게 생각을 일하고 있다. 착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수복에서 일하니까. 네. 커피와 함께. 네, 커피와 함께 수복에서 일을 하는 건데 집이나 카페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흔히 재택이라고 말을 하는 그렇죠.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노동을 여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아이템을 찾고 뉴스를 보고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 뭔가 고민하고 책을 읽으며 원고를 고민하는 걸 다 여가 혹은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갖가지 판례들을 보면은 대기 시간조차 노동 시간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그냥 멍 때리는 시간도 네.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인데 휴게 시간도 포함이 되니까. 네, 그런 식의 시간 근로 개념을 근로계약서가 TBS 작가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심어줬다. 그래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특히나 막내 작가들의 노동 인권이 그 처우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유니온은 적어도 막내 작가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해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도 지금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약서를 진짜 어떻게 네. 어떤 심지어 계약서를 노조 부지부장도 안 썼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때 계약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제가 변호사도 아니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계약서 조항들이 많고 천차만별이고 문구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받으면 무조건 방송작가 유니온과 상의해라. 우리가 함께 검토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싸워주겠다. 이 말씀을 작가님들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세요. 1항에 이게 있고 2항에 있고 3항에 이게 있고 4항에 질문을 100개 보내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노조 가입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이 돼요. 라고.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 사무국장이랑 저랑 답변을 막 적다가 갑자기 죄송한데 노조 가입하시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법률지원공단은 아니니까요. 저희도 수쟁을 하는 노조니까요. 지난 5월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저희 방송작가도 포함이 돼요. 네. 이제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계약서 서면자 계약을 했는가,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했는가가 이제 그걸 계약을 해야지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계약서를 써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거죠. 그렇죠. 계약서 무조건 써야 하는데 계약서를 써서 나한테 도움이 되게 뭐가 있냐, 해고의 위험만 더 이제 높은 게 아니냐 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작가님들 많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집 이제 실수요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쓰면. 네.
그게 되게 큰 거 고용보험으로 같아요.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쵸.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해고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편을 이유로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그런 이유로 이제 해고가 됐을 때 음. 실업급여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계약서를 우리 다 같이 쓰자 작가님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돈 뗄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기 위해서 계약서가 중요하다. 이 계약서를 같이 봐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방송작가 윤지원이다.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아팠던 댓글이 있습니다. 아, 방송작가들이라 그런지 편집 퀄이 쩌네요. 이걸 보면서 왜냐면 진짜 예능 PD님이 편집을 하시기 때문인데, 우리 대본은 이제 위대한 김호경 작가님께서 이제 독박을 써주고 계시고, 편집은 또 누가 더 독박 씌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 놀랍게도 작가들이 PD랑 결혼한 경우가 많아요. 진짜 놀랍네요. 완전 대박 놀랍다 진짜.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답변이네요. 그 남편 찬스 지금 번갈아 가면서 쓰고 남편 있는데 찬스요, 네. 남편 PD님들께서 고생을 해주시고 계신데 편집료가 얼마인지를 제가 듣고, 야, 이건 악마다. 아니 근데 놀랍게도 네. 경쟁이 붙고 있어요. 내가 저 작가 남편보단 더 잘해야 될 텐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유튜브 채널 술기운의 작가생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술기운의 작가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